자, 오늘 제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철학계의 두 거장, 임마누엘 칸트와 오규스트 콩트의 지적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행동이 진짜 선한 행동일까? 이거 정말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철학자, 칸트와 콩트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정말 정반대의 답을 내놓습니다. 한 명은 중요한 건 내 마음속 규칙이야 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한 결과가 전부지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1라운드. 링 위에 먼저 오를 선수는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의 윤리체계는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정을 싹 뺀 순수한 이성의 힘입니다. 칸트 철학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좋을걸? 같은 어떤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조건 예외 없이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절대적인 명령인 거죠. 이 원칙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간 존엄성의 기초를 쌓았다는 점이에요. 칸트한테 인간의 존엄성은 뭐 협상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가치였던 거죠. 칸트의 철학을 떠받치는 세 가지 핵심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선의지. 이건 뭐 다른 조건 없이 그 자체로 그냥 선한 유일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무. 어떤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옳으니까 의무감에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자율성인데요. 이 의무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한테는요, 결국 중요한 건 내면의 동기, 그리고 원칙, 딱 이거 두 개였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핵심은 딱 이겁니다. 칸트에게 도덕이란 건 뭐 밖에서 하는 사회활동 같은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논리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칸트와는 정말 180도 다른 그림을 그리는 선수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바로 사회학의 아버지, 오규스트 콩트입니다. 콩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류의 지식이 점점 발전해 온 것처럼 우리 도덕도 이제는 뜬구름 잡는 얘기나 미신이 아니라 과학 위에 서야 한다 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정신이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과학적인 실증 단계에 이른다고 본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콩트가 직접 만든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타주의예요. 도덕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두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 타인을 위해 살라는 말 한마디에 사실 콩트 철학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내면,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인류 전체를 향한 헌신이다. 이걸 최고의 가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콩트의 이 급진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존의 종교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오로지 인류 전체 이익에만 봉사하는 일종의 인류교를 만들자, 뭐 이런 거였죠. 자, 이제 두 선수를 모두 만나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맞붙여 보겠습니다. 의무냐, 이타주의냐, 정면 대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두 철학자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도덕의 기반이 뭔지, 도덕의 주체가 누군지,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뭐 하나 같은 게 없죠? 가장 큰 충돌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을 그냥 독립적인 개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거대한 사회라는 몸의 일부, 하나의 세포 같은 존재로 볼 거냐. 이 관점의 차이죠. 왜 남을 도와야 할까요? 여기서도 둘의 답은 완전히 갈립니다. 칸트는 그게 너의 이성적인 의무니까 라고 말하는 반면, 콩트는 아니, 인류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도와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근데요, 놀랍게도 정답은 둘 다 필요하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두 위대한 철학자한테서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윤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도구함을 물려받은 셈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 정의, 공정성 같은 가치들은 칸트에게서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사회복지, 연대, 공동선 같은 가치들은 콩트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진짜 어려운 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때 백신을 맞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야
라는 목소리가 있었죠. 이건 칸트의 도구함에서 나온 거예요. 반면에 모두를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해 라는 목소리도 있었죠. 이건 콩트의 도구함에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이 부딪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도구를 꺼냈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건 과연 칸트의 정의일까요? 아니면 콩트의 연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칸트와 콩트의 윤리학의 관점 비교해보는 프레젠테이션도 잘 들어봤네요. 재밌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 칸트는 개인 도덕에 관해서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콩트는 공동체 도덕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점을 두는 좀 더 자세히 떠올려 보면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 명령인 즉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 인간의 이성이 생각해낼 수 있고 그 정언 명령에 대한 완전한 의무감, 선의지를 가지고 정언 명령에 대해서 의무감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그걸 이제 자율적으로 인간이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발현을 시키는 거죠. 그 의무감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 수단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 개인의 도덕이라고 할까요? 도덕에 대한 의무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선에 대한 선을 행하겠다는 그 동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두었다면 콩트라는 사람은 그런 내면적인 어떤 근원적인 요소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더 나은 요소가 되는 그런 행동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 방법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법칙들을 발견해내고 어떤 행동을 하면 전체 사회에 얼만큼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해내서 그것을 행하는 즉 인류애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항상 해야 된다. 즉 인류의 자체가 도덕의 목적이고 동기이다, 전부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얼츄리즘이라는 이타주의라는 말 자체를 이제 콩트라는 사람이 아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주의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AI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한 후에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은 어떤 쪽에 더 끌리느냐,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AI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맞다라기보다는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도덕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요소를 다 가져다가 즉 도덕에 대한 선을 행하고 싶은 동기와 어떤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든지 인류에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파악해내는 그리고 그걸 행하는 그런 인류애라는 그런 행동들을 파악해내는 능력 그것들 두 가지를 다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로 이제 결말을 냈는데요. 왜 마지막이 좀 이상한 그런 결론이 됐을까? 왜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한 사람은
동기에만 집착을 하고 하나는 결과에만 집착을 하는 그런 결론이 났을까? 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반대인 상황이라고 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만들었던 기독교 유럽의 세계관들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동기뿐만 아니라 행동의 결과, 그것뿐만 아니라 초기의 상태,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면서도 들었죠. 프로네시스라는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선인가를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이 진짜 실천적인 지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상태, 초기 상태를 파악해내는 능력과 말하자면은 콩트가 이야기하는 결과를 예측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선한 동기를 가지려는 모습,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자기 몸에 익을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하는 그런 습관화만 시키는, 덕을 습관화시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선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와 기독교 세계의 당연한 생각이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부분들을 이제 끊어낸, 거기서 하나에 집착을 한, 칸트는 의무감에만 집착을 하고 콩트는 결과에만 집착을 한,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옳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